그날 밤 내가 그 문풍지 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내 남은 인생은 그저 뒷방 늙은이로 쓸쓸히 마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이란 놈은 꼭 가장 방심한 순간에 목덜미를 낚아채더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묘한 밤이었다. 실순 노모를 모시고 아들 며느리 눈치나 보며 사는 가진 것 없는 늙은 상인 최 씨가 바로 나였다. 그날도 장사에서 공친 허탈함에 싸구려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고는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2시나 되었을까? 뒷마당 쪽 살인문이 끽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둑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무 조각이라도 집어들 요량으로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살짝 열었다. 찬바람이 훅 끼쳐오고 희미한 달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다. 도둑놈치고는 체구가 너무 작았다. 누구요?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그 검은 그림자가 비틀거리더니 내 방 쪽으로 털썩 쓰러지듯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여인이었다. 그것도 아주 기품 있고 사연이 가득해 보이는 중년의 여인. 그녀의 옷은 고급 비단이었지만 흙투성이였고 숨을 헐떡일 때마다 단내가 풍겼다. 나리, 제발 하룻밤만 숨겨주십시오. 그녀가 고개를 드는데 달빛에 비친 그 눈동자가 어찌나 절박하고도 깊은지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젊은 계집에게서나 느낄 법한 묘한 열기가 늙은 내 가슴 속에서 확 치고 올라왔다. 이게 미쳤나 싶으면서도 내 몸은 이미 그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를 윗목에 눕히고 물을 떠다 먹이는데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은으로 만든 화려한 놀이개였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심상치 않았다. 그건 감히 나 같은 상놈은 만져보지도 못할 궁궐의 물건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이보시오, 주인장. 안에 있는 거 다 아오. 대문 밖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횃불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어지럽게 일렁였다. 관아의 나졸들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나는 땀으로 젖은 손으로 그 은놀이개를 움켜쥐었다. 이 여자를 내주어야 하나? 아니면 이 위험한 비밀을 함께 삼켜야 하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선택의 순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마이너스. 누구 없어. 당장 나오지 않으면 문짝을 붙여버리겠어.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나는 식은 땀으로 축축해지는 놀이개를 품속 깊이 찔러 넣었다. 눈앞의 여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그 눈빛, 늙은 심장을 죄어오는 묘한 향기. 에라, 모르겠다. 저기, 저 벽장 안으로 들어가시오. 숨소리도 내지 말고. 나는 다급히 벽장 문을 열고 여인을 밀어 넣었다.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이불 몇 채를 그 앞으로 던져놓고 짐짓짜다. 깬 척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방문을 열어줬쳤다. 아니, 밤중에 이게 무슨 행패여. 문 밖에는 험상궂은 장정셋이 서 있었다. 관아의 나졸인 줄 알았더니 복색을 보니 어느 대감집 사병들이었다. 횃불을 든 놈이 내 방 안을 쓱 훑어보더니 신발도 벗지 않고 흙발로 들어왔다. 여기 혹시 웬년 하나 숨어들지 않았어? 년이라니? 보다시피 늙은 호랍이 혼자 자고 있었소만. 나는 짐짓 호통을 쳤지만 오금이 저려 미칠 지경이었다. 놈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살쾡이 같았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다. 호랍이 방에서 웬 놈의 분냄새가 이리 진동을 할까? 놈이 천천히 방 안을 돌기 시작했다. 내 심장 소리가 놈들의 귀에 들릴까 겁이 났다. 놈의 시선이 벽장 앞 이불 더미에 꽂혔다. 안 돼. 놈이 허리춤에서 칼을 뽑지는 않았지만 긴 칼집으로 이불 더미를 푹 찔렀다. 벽장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놈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보시오. 남의 집 안방에서 이게 무슨 짓이여? 내 아들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요? 한양에서 방금 내려온 없는 아들 핑계까지 대며 허세를 부렸다. 놈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픽 웃으며 칼집을 거두었다. 영감,
운 좋은 줄 아시오. 만약 그년을 숨겨줬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제삿날 받아놓는 수가 있어. 놈들이 퇴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는 우르르 몰려나갔다. 살인문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10년 감수했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한참 뒤 조용해진 걸 확인하고 벽장문을 열었다. 부인, 이제 나오시오. 깠소. 여인은 땀범벅이 된 채 기어 나왔다. 팔밑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와중에도 기품이 흘렀다. 그런데 그녀가 몸을 일으키다가 비틀하더니 내 품으로 쓰러졌다. 나는 얼떨결에 그녀를 받아 안았다. 얇은 비단옷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과 말랑한 살결. 순간 내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저런 놈들이 쫓고 또 이런 귀한 놀이개를 지니고 있단 말인가. 고맙습니다. 나리. 그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옷깃을 잡았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 놈들은 제 시동생이 보낸 자객들입니다. 시동생이라니요? 제 남편 김대감을 독살하고 가문을 차지하려는 놈들이지요. 그리고 저들이 찾는 건 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다. 바로 제 몸에 새겨진 비밀 지도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쇄골 아래 붉은 피인지 문신인지 모를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마이너스 비밀 지도라니?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하얀 쇄골 아래로 붉은 실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누군가 바늘로 한 땀 한 땀 살을 파내어 새긴 고통의 흔적이었다.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나리.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선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가슴팍으로 가져갔다. 늙은 내 손끝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나는 홀린 듯이 고개를 숙여 그 붉은 선들을 들여다보았다. 산맥이 있고 물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이건 한양이 아닌데?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그놈들이 훔친 나라의 세곡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숨겨둔 장소입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 제 몸에 이 지도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놈들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제 살을 찢어서라도 지키라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천하의 보물이 지금 내 눈아, 이 여인의 살결 위에 있다니. 욕심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겠지. 평생 엽전 한 잎에 벌벌 떨던 내 인생을 단번에 뒤집을 기회가 아닌가. 종이와 붓 있습니까? 이걸 베껴야 합니다. 놈들이 다시 들이닥치기 전에. 나는 허둥지둥 문갑에서 낡은 붓과 종이를 꺼냈다. 손이 떨려 목을 갈기도 힘들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바짝 붙어 앉아 떨리는 붓끝을 그녀의 쇄골에 갖다 댔다. 숨소리가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붓이 그녀의 살결을 스칠 때마다 그녀가 움찔거렸고 그 진동이 내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묘한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지랬다. 그런데 지도를 거의 다 옮겨 그릴 즈음이었다. 내 붓끝이 멈칫했다. 이건 붉은 선들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 산새와 물길을 따라가다 보니 너무나 익숙한 지형이 나타났다. 뒷산에 굽은 소나무, 마을 입구의 장승, 그리고 그 도착점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내 초가집이었다. 부인,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우리 집이요.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치자 그녀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에 애원하던 눈빛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녀가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아기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훔쳐 달아난 그 물건을 찾으러. 마이너스.
이거 놓으시오. 내 팔 부러지겠어. 나는 비명을 질렀다. 여인의 악력은 웬만한 장정 뺨칠 정도로 억셌다. 방금 전까지 내 품에 안겨 가냘프게 떨던 여자가 맞나 싶었다. 그녀가 내 멱살을 잡아채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시침이 떼지 마라. 20년 전 을충년 난리통에 피 흘리며 쓰러진 내 아버지 품에서 청새. 비단 보따리를 낚아채 달아난 놈이 바로 너잖아.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듯했다.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이었다. 그때 나는 보찜장수 흉내를 내며 피난길에 올랐던 젊은 건달이었다. 길가의 시체들이 질비하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죽어가는 양반의 품에서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슬쩍했다. 쌀이라도 들었나 싶어서였다. 하지만 막상 인적 드문 곳에서 열어본 보따리 안에는 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서책과 옥으로 된 도장, 그리고 핏덩이 같은 붉은 옥구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건 쌀인 줄 알고. 쌀? 그 보따리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어. 내가 그걸 훔쳐가는 바람에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고, 그녀의 눈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그녀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내 목에 겨누었다. 서늘한 칼날이 쭈글쭈글한 내 목덜미에 닿았다. 어디에 숨겼어? 당장 말해. 내 손으로 배를 가르기 전에 오줌이 찔끔 나왔다. 나는 덜덜 떨며 방바닥을 가리켰다. 저기 아랫목 구들장 밑이요. 무서워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렸어. 맹세코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어. 파네. 그녀의 명령은 단호했다. 나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이불을 걷어내고 장판을 뜯어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제발 그대로 있어라. 제발. 이 집을 지를 때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구들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그 보따리.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구들장을 들어올리자 20년 묵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낡아빠진 청색 천조각이 보였다. 찾았어. 여기 있어. 내가 보따리를 꺼내 들자 여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가 은장도를 든 채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불이야. 마당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내 노모의 목소리였다. 동시에 매캐한 연기가 문틈 사이로 훅 치고 들어왔다. 창호지가 붉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아까 그 놈들이었다. 못 찾으면 태워버리겠다더니 진짜로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안 돼. 어머니. 내가 뛰쳐나가려 하자 여인이 내 발목을 덥석 잡았다. 어딜 가? 이걸 열어서 확인하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가. 집은 불타고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는데 이 미친 여자는 보따리에만 눈이 멀어 있었다. 마이너스. 이거 놔. 우리 어머니가 죽는단 말이여.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여인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지만 내 알 바 아니었다. 나는 연기가 자욱한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머니. 마당은 이미 불바다였다. 초가지붕에 붙은 불이 춤을 추듯 넘실거렸고 매캐한 연기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다행히 노모는 마당 구석 장독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 기침을 토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집이. 어머니, 집이 문제요? 목숨이 중요하지. 나는 노모를 들쳐 업고 살인문 쪽으로 뛰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저승사자 같은 놈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아까 그 놈들이었다. 놈들은 불을 끄기는커녕 뒷짐을 지고 불구경하듯 낄낄거리고 있었다. 어딜 급히 가시나. 물건은 찾았고 우두머리 놈이 시퍼런 칼을 쓱 뽑아들며 길을 막아섰다. 뒤를 돌아보니 방금 내가 뛰쳐나온 안방 문지방을 넘어 그 여인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콜록거리면서도 그 낡은 청색 보따리만은 품에 꼭 껴안은 채였다. 머리카락은 그을리고 비단옷은 찢겨나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불길보다 더 이글거렸다. 찾았구나. 우두머리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리 내놔.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여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보따리를 꽉 쥐고는 놈들을 노려보았다. 살려줘? 웃기지 마라. 이걸 넘기는 순간 우리 목을 벨 것이면서. 눈치 하나는 빠르군. 그러니 곱게 내놓고 편하게 가라.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앞에는 칼든 강도들, 뒤에는 활활 타오르는 집.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나는 노모를 등 뒤로 숨기며 벌벌 떨었다. 그때였다. 여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주마. 하지만 그녀가 보따리 매듭을 풀었다. 20년 만에 세상 빛을 보는 보따리 안. 그 속에서 나온 건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어른 주먹만 한 시뻘건 핏빛이 감도는 옥으로 만든 두꺼비 조각상이었다. 불빛을 받아 기묘하게 번들거리는 그 붉은 두꺼비를 보자 우두머리에 눈이 뒤집혔다. 저거다. 전설 속의 혈옥 두꺼비. 놈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여인의 손이 더 빨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뒤돌아 타오르는 안방 아궁이 불길 속으로 그 옥두꺼비를 집어 던져버렸다. 안 돼.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는 찰나 여인이 내 팔을 낚아챘다. 뛰어. 뒷산으로. 마이너스. 체육화 노모의 손에 들린 붉은 눈물. 헉. 이쪽이요. 빨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칠순 노모를 등짐지듯 업고 여인의 손에 이끌려 뒷산 비태를 네 발로 기어 올랐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의 정강이가 깨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뒤에서 타오르는 내 집의 불길이 마치 지옥불처럼 등을 뜨겁게 달궜다. 우리는 산중턱에 있는 버려진 쑥가마 더 속으로 몸을 숨겼다. 좁고 축축한 어둠 속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여인과 내 몸이 틈도 없이 밀착되었다. 땀과 흙냄새, 그리고 여인의 살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질했다. 그때 산 밑에서 놈들의 비명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이런 젠장, 가짜다. 돌덩이가 쩍 갈라졌어. 뭐야? 속았어. 당장 산을 뒤져. 놈들을 잡아 찢어 죽여라. 놈들의 횃불이 산 입구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사색이 되어 여인을 쳐다봤다. 부인, 알고 있었어? 그게 가짜라는 걸? 여인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싸늘하게 웃었다. 내 아버지는 옥장이셨어. 도둑들을 대비해 붉은 진흙을 구워 가짜를 만들어 두셨지. 놈들은 뜨거운 불에 넣으면 옥이 더 영롱해질 줄 알았겠지만 진흙은 열을 받으면 터지는 법이요. 그럼 진짜는? 진짜 혈옥 두꺼비는 어디 있어? 내 물음에 여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가 내 멱살을 다시 잡았다. 그걸 묻고 싶은 건 나요. 아까 보따리를 열었을 때 진짜는 없었어. 분명 당신이 20년 전 훔쳐갈 때는 2개가 다 들어있었을 텐데. 난 모르어. 난 맹세코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때였다. 등 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노모가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따뜻해. 참 따뜻해. 치매기가 있어 평소에도 헛소리를 하시던 어머니였다. 나는 급히 어머니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먹 쥐고 있던 손을 스르르 펴는 순간 쑥가마 안에 어둠이 붉게 물들었다.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바닥 위에 영롱하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붉은 빛을 뿜어내는 진짜 옥두꺼비가 놓여있는 게 아닌가. 어머니, 이걸 언제? 침 쌀 때 굴러다니길래? 예뻐서. 어머니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여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녀가 내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다. 내놔. 그건 내 거야? 안 줘. 내 거야? 어머니가 갑자기 여인의 손을 칵 하고 물어버렸다. 여인이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쑥가마 바로 밖에서 툭 하고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는데 놈들이었다.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다. 마이너스. 급. 나는 전 먹던 힘을 다해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니의 성한 이빨이
내 손바닥을 파고들어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비명 한 번 지를 수 없었다. 내 다른 한 손은 어머니가 쥔 붉은 옥두꺼비를 옷자락으로 덮어 누르고 있었다. 그 영롱한 붉은 빛이 놈들의 눈에 띄는 순간 우리 샘목은 그 자리에서 달아날 판이었다. 벅, 벅, 벅. 놈들의 발소리가 쑥가마 입구 바로 앞에서 멈췄다. 분명 이 근처에서 인기척이 있었는데 놈이 쑥가마 안으로 불쑥 횃불을 들이밀었다. 시뻘건 불빛이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나는 숨을 멈추고 여인의 몸 뒤로 바짝 붙었다. 여인 역시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커서 저놈들 귀에 들릴까 겁이 날 지경이었다. 에이, 산짐승인가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길, 빨리 이동해. 놓치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다행히 놈들은 투덜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의 입에서 손을 뗐다. 하, 살았어. 부인, 이제 우리. 내놔? 안도할 틈도 없었다. 여인이 돌변했다. 그녀는 놈들이 사라지자마자 내 어머니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다. 아야, 아프다, 내 거야. 어머니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옥두꺼비를 가슴에 품었다. 여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 어머니의 손등을 내리찍으려 했다. 이 노망난 늙은이가 그게 어떤 물건인 줄 알아? 미쳤소. 나는 반사적으로 여인의 팔목을 쳐냈다. 은장도가 허공을 가르며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옷이 찢어지고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당신, 내 어미를 해치려면 나부터 죽이고 하시오. 20년 전 도둑질한 건 따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잖소. 내 고함에 여인이 멈칫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낮게 읊조렸다. 그 옥두꺼비, 사람의 피를 먹고 자라는 요물이야. 내 어미가 그걸 쥐고 있으면 곧 손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고. 뭐요? 피를 먹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다. 아까부터 어머니가 옥두꺼비를 쥐인 손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게 추워서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손가락 사이로 붉은 기운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여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평소의 그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닌 너무나 또렷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민자야, 너 민자 맞지? 여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당신, 내 아명을 얻지. 쯧쯧. 내 아비가 그리도 아끼던 막내딸 민지야. 내가 어찌하여 아비 죽인 원수의 물건을 탐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 어머니가 이 여자를 안다. 20년 전 그 불타는 집에서 훔친 건 보따리뿐만이 아니었단 말인가? 당신 정체가 뭐야? 민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내 어머니는 방금 전에 침에 걸린 노인이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날 밤의 진실을 목도한 증인의 눈빛이었다. 나를 기억 못하겠지. 난 그 집 한 채 부엌댁이었으니까. 하지만 난 똑똑히 봤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날 밤, 내가 떨리는 손으로 후원 쪽문 빗장을 여는 것을. 아니야. 민자가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찍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내가 정인이라 믿었던 그 사내 놈을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 그놈이 내 아비를 죽이고 집안을 도륙낼 칼잡이들을 데려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민자를 쳐다봤다. 부인, 그게 사실이요? 당신 집안을 망하게 한 공범이었어? 몰랐어. 난 정말 몰랐단 말이야. 민자가 머리를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그 사람은 그저 아버지와 대화만 하겠다고 했어. 내 난군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을 뿐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비극의 시작이었고 도둑인 줄 알았던 나는 그저 휩쓸린 피람이었다니. 그리고 너 이놈아.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왜 그날 밤 너에게 보찜 하나 쥐어주며 그 집 근처로 가보라 했겠느냐? 쪽문이 열려 있을 걸 알았으니까. 내 아비뼈골 빼먹은 그 집구석에서 뭐라도 하나 건져오라고 시킨 거지. 머리가 띵했다. 20년 전 나의 도둑질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우리가 서로의 비밀에 경악하고 있던 그때였다. 악, 뜨거워.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옥두꺼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머니의 손바닥에서 칙 하고 살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옥두꺼비가 마치 달궈진 숯덩이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숯가마 밖에서 굵직한 사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아, 쥐새끼들이 아주 재미난 가족사를 쓰고 있구만. 우두머리 놈이었다. 거기 숨어서 안 나오겠다 이거지? 좋다. 그럼 훈제 구이로 만들어주마. 후두둑. 숯가마 입구로 마른 장작과 솔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고치어 시뻘건 횃불 하나가 그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활활 타라. 화르르. 입구가 순식간에 불기둥으로 막혀버렸다. 매캐한 연기가 좁은 굴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콜록, 쿨럭. 안 돼? 도망칠 곳은 없었다. 콜록, 쿨럭, 컥. 매캐한 연기가 목구멍을 들이마시는 족족 폐부를 찔러댔다. 숨을 쉴 때마다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계셨고 민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불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젠장, 젠장. 나는 미친 듯이 흙바닥을 파헤쳤지만 손톱만 깨질 뿐이었다. 입구는 맹렬한 불길이 집어삼켜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갈 틈이 없었다. 아, 내 팔자가 이렇게 숯가마 속 통구이로 끝나는구나.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어머니가 내 발목을 툭 쳤다. 뒤.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은 숯가마의 가장 깊숙한 안쪽 벽이었다. 바람이 들어와. 바람. 나는 흙바닥에 귀를 대보았다. 정말이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퀴퀴한 흙냄새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가 새어 들어오는 슈우 소리가 들렸다. 숨구멍이야. 숯을 구울 때 연기를 빼내는 뒷구멍이라고. 나는 쇠지렛대 대용으로 주워든 돌멩이로 뒷벽을 미친 듯이 찍어내렸다. 쿵! 퍽! 흙벽이 오래되어 푸석푸석했다. 몇 번 내리치자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리며 시원한 바람이 훅 들어왔다. 살았다. 부인, 일어나시오. 부인. 나는 멍하니 있는 민자의 뺨을 후려쳤다. 짝! 정신 차려. 죽고 싶어 환장했어. 내가 죽으면 내 아비 죽인 그놈은 누가 잡을 건데? 내 고함의 민자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다. 도끼. 그래, 그게 필요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나는 먼저 어머니를 그 좁은 개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 빌어먹을 붉은 옥두꺼비를 챙기려는데 아 뜨거. 아까보다 더 뜨거웠다. 이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덩이 같았다. 나는 급한 대로 벗어둔 내 저고리로 옥두꺼비를 둘둘 말아 허리춤에 찼다. 우리는 짐승처럼 흙구멍을 기어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산 공기가 배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민자가 내 입을 틀어막고 아래쪽을 가리켰다. 우리가 나온 곳은 숯가마 지붕 위쪽 비탈이었다. 바로 아래 불타고 있는 숯가마 입구 쪽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다 죽었겠지? 아까 그 우두머리 놈이 킬킬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림자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내 옆에 민자가 숨을 헉 하고 들이켰다. 확실히 처리해라. 옥두꺼비는 불에 타지 않으니 제가 식으면 찾아오고.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서방님? 민자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호칭이 새어나왔다. 20년 전 그녀를 배신했다던 그 정인? 아니, 방금 서방님이라고 했나?
그때 사내가 고개를 돌려 불타는 숯가마를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자는 우리 마을 사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칠 전 우리 가게에 들러 비싼 술을 사갔던 인자하기로 소문난 그 현감날이었다. 으급! 나는 내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비명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민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몸을 떨더니 이내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비탈 아래로 뛰쳐내려가려 했다. 이거 놔. 저놈이 내 서방님이라고. 나한테 영원히 함께하자 맹세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정신 차려. 지금 내려가면 우린 다 개죽음이야. 나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는 민자를 뒤에서 껴안고 땅바닥에 뒹굴었다. 잘 봐. 저놈이 지금 웃고 있잖아. 우리가 다 죽는 꼴을 보며 웃고 있다고. 그제야 민자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아래쪽을 향했다. 현감은 불타는 숯가마를 보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마치 시원한 가을바람을 쐬러 나온 양반처럼 그 표정이 너무나 평온하고 즐거워 보였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민자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사랑이 사리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녀가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낮게 입조렸다.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저놈의 심장을 씹어먹을 거야? 우리는 놈들이 숯가마가 다 타기를 기다리며 진을 치는 틈을 타 산비탈을 기어서 반대편 골짜기로 도망쳤다. 한참을 헤매다 발견한 작은 바위굴에 몸을 숨겼을 때는 이미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잠드셨고 나와 민자는 탈진하여 벽에 기대앉았다. 그때였다. 뜨뜨. 허리춤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쏘스라치게 놀라 옷을 들쳤다. 내 저고리에 쌓아두었던 옥두꺼비가 붉은 빛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녀석의 꼴이 기괴했다. 아까 내 어깨에서 흐른 피가 저고리에 묻어 있었는데 옥두꺼비가 닿은 부분만 피가 말끔히 사라져 있는 게 아닌가. 마치 녀석이 피를 빨아먹은 것처럼. 이놈이 진짜 피를 마셨어. 내가 기겁을 하며 두꺼비를 바닥에 내려놓으려는데 민자가 내 손목을 잡았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그녀가 홀린 듯이 두꺼비를 들여다보았다. 피를 머금은 옥두꺼비는 아까보다 훨씬 투명해져 있었다. 붉은 옥석 안쪽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저 안에 뭐가 보여요? 돌덩이 안에 뭐가 있다고? 나도 눈을 비비고 들여다보았다. 투명해진 옥두꺼비의 뱃속 한가운데 검은색의 무언가가 박혀 있었다. 그건 열쇠였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열쇠. 세상에, 옥을 깎아 만든 게 아니었어. 이 안에 열쇠를 넣고 옥을 씌운 거야? 민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게 왕의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야.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게 옥두꺼비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열쇠였다고. 우리가 그 엄청난 비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굴 밖에서 스산한 바람 소리와 함께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컹, 컹, 컹. 산짐승 소리가 아니었다.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였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현감놈이다. 놈이 냄새를 맡고 사냥개들을 풀었어. 왈왈, 으르렁. 사냥개들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뜨겁게 느껴졌다. 놈들의 이빨이 내 종아리를 물어뜯기 직전이었다. 이쪽이야. 저기 금줄이 쳐진 집으로. 민자가 가리킨 곳은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성황당이었다. 썩어가는 나무 기둥에 볏짚으로 꼬운 금줄이 쳐져 있었고 오색 천조각들이 귀신 머리카락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를 짐짝처럼 끌고 금줄을 넘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미친 듯이 달려들던 사냥개들이 금줄 앞에서 끼잉거리며 꼬리를 말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가.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성황당 문이 끼잉 열렸다.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잠을 깨우느냐.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건 허리가 꼬부라진 노파였다.
헝클어진 백발의 핏기 없는 입술. 그녀는 우리를 훑어보다가 내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붉은 빛을 보고 멈칫했다. 호, 피 냄새를 맡고 왔구나. 귀한 요물을 달고 왔어. 그녀는 무당이었다. 그것도 눈빛이 아주 형형한. 할멈, 우리 좀 숨겨주시오. 밖에는 사냥개들이. 개들이야, 내 부적 때문에 못 들어오지. 하지만 무당 할멈이 킬킬거리며 성황당 밖을 가리켰다. 숲속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반딧불이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현감놈과 관군들이었다. 저 인간 사냥꾼들은 부적으로도 못 막아. 곧 이곳을 불바다로 만들 게다. 그럼 어떡합니까? 개구멍이라도 없어? 내 다급한 물음에 할멈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방법이 있지. 그 옥두꺼비 이리 내놔라. 뭐요? 그 안에 든 열쇠 꺼내고 싶지 않아? 옥은 단단해서 돌로 쳐도 안 깨져. 오직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벽조 목방망이로 내리쳐야만 열쇠가 상하지 않고 옥만 깨지는 법이야. 할멈이 품에서 검붉은 나무 방망이를 꺼내 들었다. 민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저 할멈을 어떻게 믿고. 그럼 다 같이 다 죽든가. 슉, 퍽.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불화살 하나가 성황당 지붕에 꽂혔다. 순식간에 메마른 초가 지붕에 불이 붙었다. 불이야.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덮쳤다. 현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는 쥐새끼들 다 태워 죽여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민자를 뿌리치고 옥두꺼비를 할멈에게 던졌다. 자, 어서 깨주시오. 그리고 뒷문을 알려주시오. 할멈이 공중에서 두꺼비를 낚아챘다. 그리고 벽조목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쾅!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옥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리고 흙바닥에 황금 열쇠가 툭 떨어졌다. 할멈은 번개같이 열쇠를 주워 들었다. 그런데 그녀가 열쇠를 쥔 채 우리에게 뒷문을 알려주는 대신 마당 한가운데 있는 깊은 우물 난간으로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고맙다, 멍청이들아. 이 열쇠는 내가 잘 쓰마. 할멈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우물 속 어둠으로 몸을 날렸다. 풍덩. 우리는 불타는 집 한가운데 열쇠도 뺏기고 퇴로도 없는 독 안에 갇혀버렸다. 으아, 뜨거워. 성황당 기둥이 무너지며 불똥이 비오듯 쏟아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타 죽으나 물에 빠져 죽으나 매한가지다. 어머니, 숨 참으시오. 나는 노모를 쌀가마니처럼 껴안고 민자의 손목을 낚아챈 채 우물 속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았다. 숨이 턱 막히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깊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닥이 없었다. 거센 물살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지하 수맥이 흐르는 우물이었던 것이다. 푸핫! 살려! 꼬르르! 어머니가 허우적거리며 물을 마셨다. 나는 죽기 살기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물 위로 솟구쳤다. 캄캄한 어둠 속 어디선가 이쪽이다. 멍청이들아. 하는 할멈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짐승처럼 물살을 거슬러 소리나는 쪽으로 헤엄쳤다. 얼마나 허우적거렸을까? 손끝에 축축한 바위턱이 닿았다. 나는 젖은 쥐꼴이 되어 어머니와 민자를 바위 위로 끌어올렸다. 컥, 컥. 여기가 어디요? 주변을 둘러보니 거대한 지하 동굴이었다. 천장에서 종유석이 괴물 이빨처럼 뻗어 나와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만 음산하게 울렸다. 그리고 저만치야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에 무당 할멈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왔느냐? 생각보다 명줄이 길구나. 할멈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킬킬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황금 열쇠가 들려 있었다. 민자가 도끼의 어린 눈으로 달려들었다. 이 사기꾼 할망구. 열쇠 내놔? 쯧쯧. 성질하고는 내가 도망친 줄 아느냐? 너희를 지름길로 인도한 것이야. 할멈이 손가락으로 천장 쪽을 가리켰다. 저길 봐라. 우리가 올려다본 곳에는 쇠창살로 된 둥근 하수구 구멍이 있었다.
그 틈으로 달빛과 함께 화려한 청사초롱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하하, 오늘 밤은 술맛이 아주 좋구나. 익숙한 목소리, 소름 끼치도록 경쾌한 웃음소리, 바로 현감놈이었다. 여기가 어디여? 어디긴 호랑이 굴이지. 할멈이 음흉하게 속삭였다. 현감놈의 안방마당, 연못 밑이다. 놈이 훔친 보물들을 숨겨둔 비밀 창고 입구가 바로 저 쇠창살 위란 말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우리는 죽자고 도망쳐서 놈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온 꼴이었다. 자, 이제 선택해라. 이 열쇠로 저 문을 따고 들어가 놈의 목을 칠 테냐? 아니면 여기서 평생 썩은 물이나 마시다 죽을 테냐? 할멈이 황금 열쇠를 민자의 눈앞에 흔들었다. 민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였다. 두루르, 쿵! 위쪽에서 육중한 기계음이 들리더니 쇠창살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연못 위에서 긴 동아줄을 스르르 내려보내는 게 아닌가? 마치 누군가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오너라.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대접을 해야지.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건 독이 든 성배였다. 하지만 차가운 지하수에 빠져 죽느니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들이미는 게 나았다. 나는 어머니를 내 등에 단단히 묶고 떨리는 손으로 동아줄을 잡았다. 젖은 옷이 천근만근이었다. 밧줄 하나에 목숨셋이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침내 쇠창살 문을 통과해 바닥에 기어오르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놈의 안방 마당 연못 밑에 숨겨진 거대한 지하 연회장이었다. 바닥에는 호랑이 가죽이 깔려 있고 벽마다 금박이 핀 촛대 수십 개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중앙 화려한 돗자리 위에 현감놈이 술잔을 기울이며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어서 오게. 내 처제, 그리고 장모님을 죽인 공범자여. 놈이 빙글거리는 웃음을 흘렸다. 민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이를 갈았다. 네 이놈, 내가 사람 새끼냐. 민자가 달려들려 했지만 놈의 눈짓 한 번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건장한 사병들이 튀어나와 그녀의 팔을 꺾어 눌렀다. 나 역시 목에 서늘한 칼날이 들어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때 뒤이어 밧줄을 타고 올라온 무당 할멈이 물기를 털며 놈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날이 여기 있습니다. 약속하신 물건. 할멈이 쭈글쭈글한 손을 내밀었다. 그 손바닥 위에서 황금 열쇠가 번쩍였다. 수고했다. 역시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구나. 현감이 열쇠를 받아들고 껄껄 웃으며 할멈에게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었다. 이 할망구가. 내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할멈은 우리를 구한 게 아니었다. 옥두꺼비를 깨서 열쇠를 꺼내기 위해, 그리고 제 발로 열쇠를 배달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늙으면 죽어야지. 할멈은 뻔뻔하게 엽전을 챙기며 뒤로 물러섰다. 현감은 황금 열쇠를 들어 올리더니 연회장 벽에 걸린 거대한 1호로 봉도왕을 상징하는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이 순간을 위해 20년을 기다렸다. 장인어른이 숨겨둔 왕의 목숨줄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가 그림 뒤에 숨겨진 열쇠 구멍에 황금 열쇠를 꽂아 돌렸다. 철컥기. 육중한 소리와 함께 벽이 갈라지며 비밀 금고가 열렸다. 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서 낡은 서찰 한 통을 꺼내 들었다. 찾았다. 선대왕께서 남기신 세자 책봉에 관한 비밀 교지. 이것만 없으면 이제 영모는 성공이다. 놈의 광기의 어린 웃음소리가 지하 밀실을 가득 채웠다. 놈은 촛불에 그 서찰을 태우려 했다. 자, 볼 일은 끝났다. 저것들의 목을 쳐서 연못 물고기 밥으로 줘라. 사병들이 시퍼런 칼을 높이 쳐들었다. 민자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고 나는 살려달라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춰라.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밀실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위험있고 서슬퍼런지 칼을 든 사병들조차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내 등 뒤
젖은 머리를 산발한 채 웅크리고 있던 우리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가 품에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 머리를 올리며 현감을 향해 서늘하게 말했다. 감히 누구 앞에서 영모를 논하느냐? 내 놈의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이야. 이 목소리는 박상궁? 현감놈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어머니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머리에 옥비녀를 뽑아들었다. 그래, 20년을 미친 척하며 칼을 갈았다. 옥두꺼비는 미끼일 뿐 진짜 교신은 이 비녀 속에 있다. 저 늙은 년을 죽여. 당장 뺐어. 놈이 발광하며 소리쳤다. 그때 구석에 있던 할멈이 품에서 붉은 가루를 꺼내 훅 불었다. 돈값은 해야지. 에잇! 매운 독가루가 밀실을 덮치자 사병들이 눈을 감싸 쥐고 뒹굴었다. 지금이다. 튀어. 우리가 출구로 달리는 순간 피를 토하던 현감이 벽에 붙은 레버를 당겨버렸다. 쾅! 천장문이 닫히고 사방벽에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다 같이 수장되는 거야. 으하! 순식간에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나는 탈출구인 호랑이 그림을 향해 몸을 날렸지만 현감이 내 발목을 물귀신처럼 낚아챘다. 못 가. 혼자는 못 가. 그때였다. 민자가 놈의 등 뒤로 다가와 부드럽게 목을 감싸 안았다. 그 손 놓으시지, 서방님. 우리 혼례 치르러 가야잖아. 푹! 민자가 어머니의 손에서 낚아챈 옥비녀를 놈의 목덜미에 꽂아버렸다. 커! 놈의 힘이 풀리자 민자는 피 묻은 미소를 지으며 현감을 끌어안고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두 남녀가 뒤엉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질긴 악연의 끝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할멈을 그림 뒤 통로로 밀어넣고 간신히 탈출했다. 닷새 뒤 도성은 발칵 뒤집혔다. 영모 세력은 숙청됐고 나는 큰 상을 받아 기와집을 올렸다. 하지만 나는 비 오는 밤이면 잠을 못 이룬다. 방구석 어둠 속에서 그 깨진 붉은 옥두꺼비의 환영이 나를 보고 끔벅거리는 것 같아서 어쩌면 녀석은 탐욕에 눈먼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오늘 밤 당신의 방문을 꼭 걸어 잠그시기에 밖에서 누군가 붉은 옥구슬을 들고 서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